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9번째 시간으로서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의미, 자본의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증자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라는 거는 일단 뭐 자본금이 증가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사채 발행했었죠. 우리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사채도 발행할 수 있지만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자라는 거는 주식의 발행이에요. 그것도 사채랑 똑같은데 그것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의의를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 이제 BS 항목의 가장 마지막인 자본을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왼쪽은 자산이고요. 오른쪽은 부채, BS 상에서 마지막 이제 자본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자본은 의의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죠. 자산 요 전체에서 요 부채 뺀 거, 진짜 내 돈이죠. 그래서 순자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자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는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요거는 내 돈 투입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참고적으로 얘는 타인 자본이라고 하면은 얘는 부채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요 BS가 또 다른 의미를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자, BS의 대변은 우리 회사의 어떤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그런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본이 얼마다 하는 거는 내 돈을, 주주의 돈을 실제로 얼마 투자했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 즉 부채가 얼마다 라고 하면 요거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돈이 얼마다, 요걸 합쳐가지고 이제 왼쪽에 자산을 나타내주는 건데요. 이 자산은 자금의 운용 방식이죠. 자, 이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뭐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 사고, 뭐 기계 설비나 이런 거, 자동차 등등을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BS 왼쪽에 자산 항목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과 운용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자본은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으로 겁나 구성되어 있다. 자, 일단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밑에 각주 한번 볼게요. 자, 1~3번. 1~3번은 자본거래로 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4~5번.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 즉 자본거래 2배로 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5개 중에 3개는 자본거래, 그 다음에 4번, 5번 2개는 일반적인 거래고요.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주랑은 내가 뭘 하냐면은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걸 소각이라고도 해요. 주식을 소각하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주식을 뭐 사고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럴 때 발생하는 게 1~3번이고요. 그 다음에 4~5번은 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일반적인 거래, 뭐 상품을 매출한다든지, 뭐 이자 같은 걸 준다든지, 뭐 임차료, 임대료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겁나 기네. 이거 뭐 굳이 외우지 마세요. 기타 포괄손익,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항목인 자본금. 자, 자본금의 정의가 뭐냐면은 자본금의 정의는 액면가액이에요. 액면가액 지난 시간에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채에도 우리 액면가액이 있었죠. 거기 종이에 적혀있는 거, 사채권에 적혀있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근데 여러분들 아마 주식도 마찬가지, 사채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실물로 보신 경우는 많이 없을 건데, 주식은 사실 그 종이는 주권이라 그래요. 채권처럼. 종이는 주권이고요.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권리를 말하거든요. 주주로서의 권리. 자, 여기 주권에 적혀있는 게 예를 들어 5,000원이다. 자, 요게 바로 액면가액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요 실물로 거래 안 하죠. 그죠? 요즘에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뭐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제 사고 파는데, 실물 예탁원이라고 해서 저 부산인가 어딘가에 이제 창고에 짱 박혀 있거든요. 네.
실물이 다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뭐 전자증권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 주권에 적혀 있는 금액이 액면가액이에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매일매일 우리 그 뉴스 할 때 뉴스 끝부분에 나오죠. 경제 이제 얘기하면서 뉴스 나오면서 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나오죠.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주권에 적혀 있는 금액이 5,000원일 때 삼성전자 시가가 170만원, 180만원 막 이랬거든요. 이 5,000원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숫자예요. 상법이라는 법에서 이렇게 해놓으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주식을 쪼갰죠. 주식을 쪼개가지고 요게 액면가가 뭐 100원인가 얼마 돼요. 지금은 이제 뭐 7만 전자니 8만 전자니 이렇게 하죠. 7만, 8만원 그렇게 주식 다 쪼갰기 때문에 그 시가도 그 쪼개진 거예요. 네. 어쨌든 자, 자본금은 이렇게 액면에 그 주권 액면에 써있는 액면가액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이여금하고 자본조정이 있는데요. 요거 묶어서 별표 5개. 겁나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 완전 중요, 정말 완전 짱 중요. 예. 왜냐면 객관식에서 웬만하면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 둘을 비교하는 문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자본이여금은 쉽게 말해서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득 본 거예요. 이득 본 거기 때문에 수익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대변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이란 거는 얘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자본 거래를 통해서 손해본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얘는 대부분이 차변에 와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자, 이득 본 거는 자본 거래, 자본이여금, 수익처럼 생각하세요. 수익 돈 번 거죠. 대변에 뜨고요. 자본 조정은 대부분은 비용처럼 손해본 개념으로서 대부분 차변에 분기가 되겠다. 자, 일단 이 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증자하는 상황이 있어요. 각주가 달려있네요. 자,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본금의 정의가 뭐였어요? 액면가액이었죠. 그 주권 종이에 적혀있는 형식적인 뭐 5,000원, 뭐 100원 뭐 이런 금액.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의 증가를 시키려면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면 돼요. 그러면 주식을 막 인쇄를 하죠. 5,000원짜리를 막 인쇄를 하면 시중에 액면가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액면가액이 늘어난다. 다른 말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액면가액이 자본금이니까. 반면에 감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본금의 감소를 말하고요. 시중의 주식을 소각, 즉 없애버리는 것. 주권을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액면가액이 삭제가 되겠죠. 액면가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자본금도 같이 감소하는 건데요. 이거는 감자라고 불러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자, 즉 주식 발행할 때 자, 뭐가 발생하냐? 주식 발행하면서 내가 이득 볼 수 있어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그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 발행하면서, 즉 증자하면서 손해봤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자본 조정 항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을, 시중에 돌아다니던 주식을 사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각. 없애버리면, 자, 얘는 쉬워요. 자, 감자 차익. 손해봤다. 감자 차손. 이건 편하죠? 네.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주식이 뭐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자기 주식은 뭐냐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타인이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내가 발행했던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은 그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팔면서 돈을 많이 받으면 이득 본 거고, 팔면서 돈 조금 받으면 손해 본 거잖아요. 그죠? 얘도 간단해요. 자, 자기 주식 처분하면서 이득 봤다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고요. 자, 만약에 손해 봤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좀 심플하죠? 마지막 기타 사항인데요.
자, 일단 요거는 손해본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본조정으로 그냥 따로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바로 자기 주식이라는 거. 가장 요 세 가지 상황이 각자 증자, 감자, 자기 주식 처분 이렇게 하면서 이득 보고 손해 보고 이득 보고 손해 보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주식. 요 자기 주식은 회계 처리는 자산하고 똑같아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내 주식을 내가 사면은 자산 증가처럼 차변에 적어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하면 팔면은 그때는 대변을 적어요. 회계 처리는 똑같지만 그 대신에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죠? 자산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얘는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아시죠? 이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 우리 1번부터 3번까지는 방금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자, 얘네들은 자본 거래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번하고 5번 이 두 가지는 자본 거래 이외의 거래죠. 일반적인 뭐 거래가 되겠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얘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일단 자, 매도 가능 증권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예, 투자 자산에 써 있었죠. 투자 자산. 자, 거기서 유가증권에서 나왔는데 유가증권 세 가지 있었죠.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 그 중에서 기말에 평가하는 거는 단기매매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인 즉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IS 단기손익 항목이고요. 반면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뭐예요? 자본이었죠. 네. 그게 이거예요. 자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얘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매도예요.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처분이 아니라 평가손익이죠. 기말에 평가했을 때 처분 손익은 다 IS였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할 때는 다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분 손실 나와요. 그렇지만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자본이다. 자, 이익잉여금은 우리 그 계정 과목으로 놓고 보시면은 무슨 준비금 혹은 무슨 적립금 요런 계정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뜻이 더 중요한데요. 자, 이익잉여금의 개념이 무엇이냐? 회사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자,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이익이 나오죠. 비용이 더 크면 손실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이익이나 손실을 누적한 거예요. 즉 싹 다 더한 거죠. 자, 얘는 뭘 할 수 있냐? 자, 이익잉여금 가지고는 비로소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주님들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셔서 겁나게 감사를 드리며 겁나 감사드리며 자, 저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거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돈 번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자본에는 5가지 항목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잉여금 들어가는 게 2개 있죠? 우리 회계상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랑 이익잉여금이라는 2가지가 있어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랑 기타 나머지 일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2가지가 있다더라. 이 각주 있죠? 회계상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2가지가 겁나 존재한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넣어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자본금이라는 거는 상법에 의한 법정 자본금, 법으로 정해놨다. 자, 액면가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니까 그냥 총 액면가액이죠.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주권의 총 액면가액이고요. 종류는 뭐 보통주랑 그 다음에 우선주가 있어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별로 그냥 쓰잘데기 없는데, 보통주는 그냥 일반적인 주식이고요. 우선주가 뭐냐면 먼저 앞선다는 뜻이에요. 우선한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망하면은 혹시 망한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 빼가지고 자녀 재산이 있다. 그 자녀 재산들을 우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우선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순자산이 법정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즉, 쉽게 말해서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득 본 것들이며 수익처럼 대변에 겁나 붕괴하면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마지막 자본조정 막내죠, 막내. 자, 방금 전에 제가 위에서 쉽게 말해서 손해본 것들이라고 대부분
말씀드린 맞긴 맞아요. 근데 원래 정의는 이거예요. 당의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 1, 2, 3가 자본거래였죠. 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구분할 수 없는 것, 즉 뭐예요? 나머지죠. 기타상. 분명히 자본거래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건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그러면은 기타 자본조정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손해본 개념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본조정으로 막내가 떠안게 된 것도 있는 것이죠. 자, 각주. 자, 자본조정은 대부분 자본거래를 통해서 손해본 경우, 분개는 대부분 겁나 차변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닌 것도 있다. 이유는 자본조정의 정의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죠. 예, 나머지 기타가 껴있기 때문에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겁나 비교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거래로 가서 기타 포괄성인 두 개. 자, 얘네들은 두 가지는 일반 거래예요. 자본거래 이외에 일반적인 손익거래지만 해당하지만 자본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익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손익은 손익인데 사실은 손익인데 배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 팔아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본을 일단 묶어놓는 거 이런 거고요. 이익잉여금 뭐예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뜻한다.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겁나 구성된다라는 얘기다. 자, 얘네들은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할 수 있죠.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돈 버는 족족 다 배당으로 돈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회사가 뭔가 큰 자산을 설비 투자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못한다든지 건물이나 이런 중요한 자산을 또 취득하려고 하는데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이 어떤 위험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적립한다는 거. 자, 법정 적립금이나 임의 적립금 이런 애들은 뭐냐면 야, 배당 주지 마라. 배당 주지 못하게 이 이름을 바꿔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그 회계 처리할 때는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대변 항목이죠. 잔액이 대변인데 이익잉여금을 왼쪽으로 빼서 감소시키면서 그 대신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적립금, 준비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배당 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지 않고 자, 그냥 냅뒀다라는 얘기는 배당을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배당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자, 법정이랑 임의가 있는데요. 법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적립을 해두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상법이란 법에 따라서 금전배당액, 즉 현금으로 배당할 때, 자, 우리 배당은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거든요. 주식으로 새로 쭉 인쇄를 해가지고 주권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진짜 돈으로 주는 현금 배당을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의 10분의 1을 자본금의 절반에 도달할 때까지 겁나 적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얘는 현금 배당이란 거는 실제로 현금이 유출되면은 기업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야, 너 너무 현금 배당 많이 주지 마. 금전 배당 많이 주면은 요거 적립해 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은 기업이 임의대로 겁나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적립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사업확장 적립금. 자, 야, 잠깐 배당 주지 와봐. 이거 돈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 나중에 확장할 때 쓸 거야. 혹은 감채기금 적립금. 야, 우리 회사 부채가 너무 많아. 채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빚 갚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든지 말든지 지네가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이익잉여금 배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연습 문제가 있네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자본잉여금으로 겁나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자, 자본잉여금은 잉자가 들어가고요. 애들이 겁나게 해맑아요. 자, 다 웃고 있어요. 왜? 주식, 말에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할 때는 감자차 이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할 때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게 있죠. 자, 애들이 다 웃고 있죠. 자, 자본 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뭔가 돈 초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감자차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다 웃게 되죠. 자, 웃는 애들이에요. 웃는 애들 아주 성격이 좋아요. 해맑아요. 자, 자기 주식 자본 조정, 감자차 이익, 맞아요. 네. 요게 자본 잉여금이죠. 단기 계정 평가 이익은 얘는 단기 손익 계정이죠. 자본이 아니에요.
영업의 수익이고요. 매도관한 증권 평가 이익. 요거는 자본은 맞지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 요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다음 주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딱 보면 자본잉여금이랑 자본 조정이랑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자기주식 맞죠? 손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되는 거. 자기주식 처분 손실. 우울한 애들. 자기주식 처분이익 아니죠? 얘는 자본잉여금이죠. 웃고 있잖아요. 그죠? 감자 차선은 보여? 감자하면서 손해본 거. 자,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기준에서 분류되는 기준 과목 중 성격이 겁나 다른 것은 단기명의 증권 처분이익. 자, 마지막에 팔았을 때는 전부 다 단기 손익 항목이다 라는 것이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맞아요. 단기매매 증권은 평가했을 때도 단기 손익 항목이에요. 그죠? 매도 권한 증권 처분이 처분할 때는 전부 다 IS예요. IS. 자,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라서 글씨 쓰기가 참 더럽게 어렵네요. 네. 자, 자기주식 처분이 뭐예요? 자기 주식을 주주에게 처분하면서 이득 받죠. 자본거래에서 이득 본 거니까 자본잉여금이죠.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으로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항목들을 정확히 알아보는 게 좋을 텐데, 자본잉여금은 애들이 다 웃고 있죠? 감자차 이익준비금 아니에요. 준비금,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이에요. 네, 사법경 적립금 안 되죠? 주식발행 초과금 맞죠? 초과돼서 웃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웃고 있죠? 감자차선 우울해요. 네, 자본조정.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본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익은 우울해요. 자본조정.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감자차 이익하고 얘도 웃고 있죠? 30만원, 30만원, 50만원 하시면 110만원. 정답은 3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은 5번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겁나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자, 첫 번째 항목이죠.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해서 총 액면가액이죠. 맞아요. 액면가액이니까.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그죠? 주주가 출자한 돈으로서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인 타인 자본인 부채를 겁나 차감한 것이 맞죠. 3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4번 네 번째죠. 네.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단기 순이익에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손익 항목이지만 자본으로 묶는 애들이죠. 3번이 틀렸어요.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는 거는 IS죠. 그죠? 수익이나 비용이니까. 이익은 법정 적립금 반드시 적립해야 되는 거. 이민 적립금 적립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금. 자, 적립하지 말고 배당 줍시다. 요 세 가지로 겁나 구분 표시를 한다. 맞죠? 자, 다음 6번 문제. 다음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면 오케이 1, 2, 3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겁나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즉 겁나 쩌리인 애들. 자본조정이죠. 막내. 감자차손 우울하죠. 자기주식 우울하진 않지만 우울하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대놓고 우울하죠. 이런 애들. 자, 바로 1번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는 증자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본 거죠. 이민적립금 이익잉여금이고요. 주식발행 총화금,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역시 이익잉여금이죠. 자, 다음은 7번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감자차 이익, 자본잉여금, 매도관한 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오케이. 처분할 때는 전부 다 IS 항목이죠. 정답 4번. 마지막 문제. 자, 8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마지막 빠이빠이 할 때는 전부 다 IS.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이익은 맞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라는 얘기다. 매도평가 맞아요. 단기평가 IS.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마지막 빠이빠이 할 때는 무조건 IS가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뭔 소리냐라는 얘기다. 자,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자 회계 처리. 지난 시간에 사채 발행했었죠. 오늘은 주식 발행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자, 증자란 자본금의 증가 혹은 자본금의 액면가액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이 늘어나려면 주식
즉 주권을 인쇄를 하면 되겠죠. 돈을 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유상증자가 있고요. 공짜로 주식 나눠주는 것도 있는데 무상증자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는 그 사채처럼 돈 받으면서 주권을 주는 유상증자 회계 처리를 겁나 하고자 한다. 네, 각주가 있는데 완전히 같다.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사채 대신에 요번 시간에는 주권을 발행해 줄 거고요. 자, 여기 5,000원이라는 액면가액이 겁나 적혀져 있는 그런 주식을 발행을 할 것이다. 자, 요거는 나고요. 자, 주권을 갖게 된 사람 누구예요? 두 글자로? 주주가 되는 거죠, 이분은. 그 다음에 주권 왜 발행하냐? 내가 돈 필요하니까. 그리고 돈 받는 거는 발행가액이라고 부르죠. 자, 역시 요것도 세 가지가 있겠다. 자, 내가 5,000원짜리 주권을 주면서 돈 더 받는 거는 할증 발행. 그 다음에 액면가액 딱 맞게 받는 거 액면 발행이라고 부르죠. 5,000원짜리 주면서 5,000원 받는 거. 마지막 할인 발행. 자, 내가 5,000원짜리 주면서 그것보다 돈 덜 받는 거예요. 뭐 4,000원 받았다, 뭐 3,000 얼마 받았다, 뭐 이런 거는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똑같다라는 얘기다. 예. 자, 그래서 주식은 주식 발행 할증, 액면, 할인 발행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회계 처리를 겁나 살펴보기로 한다. 자, 주식을 1,000주,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을 겁나 받다. 자, 보통 예금을 얼마씩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1,000주 발행했고 5,000원 액면가액이죠. 그럼 일단 주식 발행은 액면가액인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주식을 찍어내기 때문에 자, 1,000주에다가 5,000원 액면가액 곱해주시면은 500만원이죠. 액면가액은 500만원씩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0주인데 6,000원 받았으니까 자, 보통 예금 늘어나는 거는 600만원이죠. 역시 돈 받는 거는 우리가 발행가액이라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차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자,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봤다, 차변이 비는 경우에, 차변이 비면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고요. 대변이 빈다, 수익자리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수익 비용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편하게. 자, 지금은 오른쪽에 뭔가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쵸? 그 다음에 액면 발행 쉬우니까 후딱 할게요. 그냥 이제 액면가액 발행가액 쓰기도 귀찮아. 예, 솔직히 말해서. 자, 자본금 얼마 늘어나요? 자, 액면가액 5,000원인데 1,000주 발행했으니까 곱하면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당 5,000원씩 받고 발행했으니까 보통 예금은, 즉 발행가액은 5,000원이 되는 것이죠. 됐죠? 액면 발행이기 때문에 양쪽 비는 곳 없이 완벽하게 대차가 맞아떨어지는 것이고요. 마지막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은 내가 돈을 덜 받고 발행하는 건데 주당 4,000원 발행했네요. 자, 그러면 자본금, 즉 액면가액이 500만원 증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겠지만 사채도 그렇고 자본금도 그렇고 그 사채권에 혹은 주권에 적혀있는 액면가액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할증 발행하든 액면 발행하든 할인 발행하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변화가 없어요. 항상 같아요. 받는 돈이 달라질 뿐이죠. 보통 예금, 즉 발행가액이 달라질 뿐인데요. 요번에는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4,400만원 이렇게 적히게 되겠고, 자, 역시 요번에도 마지막 대차를 겁나게 비교했는데 차변, 즉 비용 자리가 비는 것이죠. 아, 그냥 비용처럼 손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주식 할인 발행차금 10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비가 있는 경우, 자, 각주가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사치랑 똑같아요.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따라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 그냥 완전 개무시하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됐죠? 불쌍하지만 개무시하시면 돼요.
자, 신주, 천주, 액면가액은 5,000원짜리 주식을 천주 찍어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액면가액은 500만원어치 늘어나죠. 자본금이 500만원어치 이렇게 겁나 증가를 하겠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오케이. 대금은 현금으로. 자, 6,000원을 발행했죠. 6,000원을 천주 발행이기 때문에 600만원 늘어나겠고요. 할증 발행했네요. 그 다음에 신주 발행 비용 5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 자, 요거 신주 발행 비용이니까 뭐 수수료 비용 같은 거 나오면 되겠죠? 아니,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을 줄여주는 것이죠. 자, 보통 예금 5만원. 자, 요게 이제 주식의 발행가액이 더 차감한다는 게 사실은 요 얘기예요. 순수하게 받은 돈을 보시면은 현금 600만원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예금 5만원을 내가 돈 쓴 거죠. 그래서 순수한 내가 주식 발행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95만원 되겠죠. 네. 이렇게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냥 돈 준 거 회계 처리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는 곳 제가 미리 넣어놨네요. 이거를 해가지고 계산이 귀찮을까봐 겁나 귀찮을까봐 오른쪽이 비니까 오른쪽에 주식 발행 초과금 95만원 해서 분기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다. 됐죠? 자, 6문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본잉여금 돈 번 거죠.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돈 받은 거, 발행 금액은 차변이죠. 받은 돈이 액면 가액보다 더 많다, 돈 많이 받았으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자기 주식 처분하는 경우 시도원가를 초과해요.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 즉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죠. 당근. 얘도 맞아요. 이익 웃고 있죠. 네. 초과 이익. 오케이. 일단 가나는 정답이요. 자본잉여금 맞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금액, 받는 돈이 액면가액보다 미달하는 경우, 돈을 적게 받았죠. 이거 뭐야?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봤죠? 할인 발행 차금. 얘만 아니네. 일단 아직까지 얘는 맞아요. 초과 이익 다 웃고 있어요. 애들이.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 자, 무슨 적립금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죠. 5번째 마지막. 자, 얘도 아니다. 정답은 거식이네요. 가나. 정답 1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2번 주식회사 풍기 정기말 자본금은 6천만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한 거예요. 그 중에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했으며 그 외 자본거래는 없었다. 주식회사 풍기의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요거 겁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정말 좋은 기출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자본금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본금의 정의는 액면가액이죠. 자, 정기말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조건 기초랑 같은 얘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올해 1월 1일 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권에 적혀있는 액면가액을 다 더해봤더니 6천만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써볼까요? 기초에는 액면가액이, 즉 자본금이 6천만원 있었고요. 기중에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 있죠? 자, 그러면 뭐 증자라고 하고요. 자, 4,000원 곱하기 2,000주를 해주시면 800만원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6,800만원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자, 기중에 주당 4,000원에 유상증자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액면가액이 아니라 발행가액이잖아요. 그죠? 이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자, 증자하면서 증가하는 액면가액은 800만원이 아닌 것이죠. 자, 자본금은 액면가액이죠. 액면가액 늘어나는 거는 5,000원이요. 5,000원. 자, 요게 아니라 5,000원 곱하기 2,000주잖아요. 2,000주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네, 1,000만원.
그래서 겁나 1000만원 증가하는 것이고, 자 6천만원 기초 자본금에 증자할 때 늘어난 자본금 1000만원 더해주시면 70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자 3번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본금은 우선주와 보통주 자본금을 구분하며 발행주 지수 곱하기 주당 발행가액 맞죠? 미쳤냐라는 얘기다. 예. 발행가액 뭐예요 이거? 그런 말 있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예. 두 번 속으신 분들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일단은 위로를 해야겠죠. 예.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계속 말했잖아요. 자본금 액면가액이라고. 이제 자다가 툭 치면은 야 자본금 뭐야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그러면 액면가액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죠? 잉여금은 그죠? 회계상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돈 번 거 자본잉여금과 일반적 거래에서 돈 번 잉여금으로 겁나 구분 표시한다. 주식의 발행은 할증, 액면, 할인 발행이 있으면 어떤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 동일하다. 맞죠? 대변에 표시되는 자본금은 액면가액, 그 주권에 적혀있는 그 고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자본금은 겁나 동일하겠다라는 얘기다. 근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마지막 이익잉여금 이렇게 좀 섞어놨네요. 어쨌든 5가지가 맞죠. 정답은 1번. 자, 회계처리 문제. 7월 18일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하든지 말든지. 자 보통주 5000주를 주당 15,000원, 주당 액면가는 만원이에요. 자 요거 유가증권 할 때 액면가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랬는데 요거는 필요해요. 우리 회사가 증자나 감자할 때는 액면가가 필요한 거예요. 신주 겁나 발행해서 보통령 통장으로 7,500만원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일단 액면가액, 자 만원 곱하기 5,000주니까 5천만원. 자 자본금의 액면가액을 증가할 테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겁나 친절하게 뭐 해줬죠 계산을. 자 계산기 뜯으니까 보셔도 돼요. 자 5,000주 곱하기 맞네요 7,500. 자 저도 약간 의심이 많아서 이런 거 해봐야 돼요. 이거 자 지금 대변이 겁나 비기 때문에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인 것이죠. 2,500만원. 자 이런 아주 심플한 이런 거는 무조건 100% 맞춰야 된다는 얘기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제 단순 주식 발행. 자 두번째 공장 신축 중 토지를 겁나 취득했는데요. 취득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라 당사의 주식 100주인데 액면가액 5,000원 써있는 거를 100장을 찍어서 줬어요. 신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즉 시가는 100만원짜리다 라는 얘기다. 자 요걸 전문용어로 하다 현물 출자라고. 현물 출자. 현금 출자가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금 같은 경우에 토지를 출자한 거죠. 자 토지를 이제 장부에 적어야 되는데 자 일단 주식을 발행해서 내가 대가를 줬어요. 자본금이 떠야겠죠. 자본금 100주인데 5,000원씩이니까 5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100주 곱하기 5,000원, 액면가액 5,000원. 그 다음에 토지가 늘어나야 돼요. 토지. 자 토지가 얼마 늘어나야 돼요. 돈으로 받았으면은 얼마짜리인지 알겠지만 돈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 얘기를 못하겠죠. 많이. 그럴 때는 토지의 공정가치 즉 시가, 이거 땅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토지 100만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싸 땡 잡았죠? 네. 액면가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은 거랑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주식 발행하면서 겁나 돈 더 받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요. 금액은 50만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네. 자 마지막 문제. 자 9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 돈 받고 주식 발행을 실시해서 신주 10만 주고요. 액면가액 주당 5,000원 주당 5,500원에 발행했다. 발행가액이죠. 증자 관련하여 시문 공고비용, 주권 인쇄비용, 종이 인쇄하는 거, 등기비용 등 겁나 수수료 1,5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제 거론은 일단 지금 무시할게요. 이거 다음 시간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건데요. 자 일단 뭐 주식 발행했다면 무조건 자본금부터 증가시키세요. 그냥 자본금 얼마예요? 10만 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 얼마야 이거? 자 5억원이네요. 그 다음에 돈 받은 거는 발행가액은 5,500만원이니까
그럼 5억 5천인데, 그죠? 5억 5천, 왁구상. 여기서, 그, 비용 빼요. 수수료 비용. 어쩌저쩌고 1,500만원. 빼면은, 5억 3,500만원 받았어요. 보통 예고. 자, 5억 3,500. 자, 끝났죠? 아니? 자, 수수료가 들어갔으니까, 이 수수료 비용을 왼쪽에다 인식을 해줘야죠. 아니? 미쳤냐는 얘기다. 예. 누누이 말했지만 사채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 주식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 예? 주권유세 비용이나 뭐 수수료 비용, 어쨌든 뭐 사채를 발행하든지 주식을 발행하든지 그때 들어간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차감했어요. 방금 전에 1,500만원 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 대차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요것만 파악하면 되겠죠. 아, 오른쪽이 빛네요.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은 3,500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나머지 비는 금액을 그냥 적당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자본 첫날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이어트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학습을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자본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내용 기대해주세요. 친구들 안녕.